유럽이 미국의 안보 우산의 불안감을 느끼며 자체 방위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유럽 폄하 발언은 유럽의 안보 각성을 촉발했고 무기 수입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나토 내 미국 전투기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의 나토 탈퇴 가능성은 부품, 공급 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영국 핵전력의 취약성, 미국산 무기의 정보 공유 불확실성 등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러난 미국과 유럽 방산 시스템의 낙후성, 생산 능력 부족 등도 자체 방위력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은 미국의 방산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방위 역량 강화를 모색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K 전차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 감동우주 사연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수많은 갈등과 위기 속에서 K 흑표 전차는 마침내 유럽 각국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제임스의 예상치 못한 협력 제안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압도적인 성능, 미국의 기술 종속에서 벗어난 기술적 자립성, 그리고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며 K는 유럽 방위력 강화의 핵심 전력으로 우뚝 섰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폴란드는 K 전차 180대 도입을 최종 결정했고 이어서 루마니아와 체코도 각각 60대, 40대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독일마저 자국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대체할 차세대 전차 개발에 한국의 참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앞다투어 흑표의 시대에러 어브 블랙 팬서라는 헤드라인을 실었습니다. 저는 박철준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대령이자 제 인생의 대부분을 K 흑표 전차와 함께했습니다. 녀석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자존심이 응축된 강철의 심장이었죠. 그런데 2025년 예상치 못한 경랑이 우리를 덮쳐왔습니다. 미국의 안보 우산에 대한 유럽의 불안감이 하늘을 찌르던 그때 저는 K 흑표를 유럽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선보여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의 거친 발언들은 굳건했던 미마이너스 유럽 동맹에 금이 가게 만들었고 유럽 각국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감에 휩싸였습니다. 무기 수입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졌죠. 공식 발표되진 않았지만 최근 유럽 내 여론조사 결과 60% 이상의 유럽인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위협적으로 인식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은 방위력 증강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고 그 틈을 저희 K가 비집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서울 용산 국방부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회의에서 백 참모 총장의 말을 들으며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철준 대령, 자네가 아니면 안 되네. K를 유럽에 알리고 성공적으로 수출하는 임무를 맡겠나. 제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작전 계획을 검토하던 저는 창밖으로 내리는 가을비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죠. 넘어야 할 산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방산 기업들의 견제, 유럽 각국의 뿌리 깊은 미국산 무기 선호, 그리고 무엇보다 K라는 낯선 한국산 무기에 대한 의구심까지. 특히 나토 내 미국 전투기와 무기 시스템, 의존도가 80%를 넘는 상황에서 미국과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미국의 나토 탈퇴 가능성은 부품 공급과 정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유럽 각국은 미국 방산 기업들의 로비에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었죠. 손에 쥔 커피잔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어깨에는 대한민국의 명예와 K의 미래가 달려 있었습니다. 문득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군 에밀, 에이브람스 전차 앞에서 압도당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여 년이 지나 이제는 우리 기술로 만든 K가 그 에밀과 당당히 경쟁하게 된 것입니다.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울리는 전화. 방산진흥원 김민재 원장님이었습니다. 철준 대령, 카타르에서 좋은 소식이 왔네. K 도입을 최종 결정했어. 계약 규모는 약 3조 원이야.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기회였습니다. 카타르라는 중동의 작은 나라지만 이제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유럽 진출의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앞길을 응원하듯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카타르의 결정은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2024년 11월 대한민국 육군 상무대에서 진행된 국제과정에서 카타르군 교육생들이 K2 흑표 전차의 운용 노하우를 배우는 모습은 단순한 군사 교류를 넘어선 의미를 지녔습니다. 중동의 강소국 카타르가 미국의 에밀 에이브람스를 제치고 K2 흑표를 선택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 미국의 무기 시스템에 의존해온 카타르가 과감히 K2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K2의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카타르의 압둘라 준장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대령, 우리는 세계 최고의 전차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K2라는 사실을 발견했죠. 그의 말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 소식은 유럽 방산 시장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독일과 폴란드에서 K2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독일은 최근 군비 지출 한도를 철폐하며 재무장에 나서고 있었고, 폴란드는 러시아와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강력한 지상군 전력 보강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 파문을 더 큰 물결로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각국 대사관을 찾아다니며 K2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제방산 전시회에서는 K2의 모형 앞에서 하루 종일 설명을 이어갔죠. 목이 쉬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독일 장성들에게 K2의 성능을 설명하는 도중 한 여성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K2가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순간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양국의 우수한 전차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K2가 가진 독특한 장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K2는 현대전에 최적화된 네트워크 중심 전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유럽의 험난한 지형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 설명이 끝나자 독일 장성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을 끌어냈다고 확신했습니다. 유럽의 한 호텔방에서 혼자 자료를 정리하던 날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놀랍게도 폴란드 국방부 차관 마레크 코발스키가 서 있었습니다. 박 대령님, K2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를 방으로 초대했고 우리는 밤늦게까지 K2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코발스키 차관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폴란드의 절박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체 방위력을 키워야 합니다. K2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K2는 단순한 전차가 아닙니다. 21세기 네트워크 중심 전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투 시스템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T-90 계열 전차를 상대로 절대적 우위에 있습니다. 코발스키 차관의 눈이 빛났습니다. 박 대령, 다음 주에 바르샤바에서 고위급 회의가 열립니다. 당신의 참석을 요청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유럽 진출의 첫 돌파구가 될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코발스키 차관이 떠난 후 창문을 열고 베를린의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철준아. 너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내일은 또 다른 도시로 떠나야 했습니다. 유럽 곳곳에 K2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잠시 휴대폰을 들여다보니 아내가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건강 챙기세요. 문득 가족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명을 완수할 때였습니다. 미국 방산 기업들의 움직임은 예상보다 훨씬 거세었습니다. 그들은 언론을 통해 K2의 신뢰성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고 유럽 각국 정부에 막대한 로비를 펼치며 K2의 입지를 흔들었습니다. 심지어 있지도 않은 결함이나 약점을 부풀려 K2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려는 악의적인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는 한국산 K2 전차, 나토 표준과 호환성 문제 심각이라는 기사가 실렸고 뉴욕타임스는 유럽이 미국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보 위협이라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명백한 흑색 선전이었습니다. 독일의 한 호텔 로비에서 미국 로키드 마틴의 부사장 스티븐 밀러와 마주쳤을 때 그는 노골적인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박 대령, 당신들이 유럽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소. 하지만 이건 당신들의 리그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밀러 부사장님, 시장 경쟁은 자유롭고 공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K2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비웃듯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K의 기술력은 결코 미국 전차에 뒤지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는 앞서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러난 미국과 유럽 방산 시스템의 낙후성, 생산 능력 부족 등의 약점이 K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불면증에 시달리며 호텔 방을 이리저리 거닐던 중 한 가지 전략이 떠올랐습니다. 정면 승부보다는 전략적 협력을 통한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본국에 전화를 걸어 방산진흥원 김 원장에게 새로운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원장님, 미국의 저항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정면 대결보다는 유럽 현지 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통한 합작 생산 방식을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요? 김 원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본국에서도 그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소. 구체적인 파트너 후보가 있나? 네, 독일의 크라우스 마이너스 마페이와 폴란드의 HSW를 우선 접촉해보려고 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창밖으로 보이는 베를린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브뤼셀의 유럽연합 본부 앞. 차가운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저는 우산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 있을 방위산업 청문회에서 K의 기술력을 증명해야 했죠. 최근 나토의 일부 회원국들이 KE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미국 측의 반발이 거세졌고 결국 유럽의회에서 공식 청문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미국 방산 로비스트들은 KE 도입은 나토의 무기체계 통합성을 해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탓인지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엘리자베트 슈미트였습니다. 유럽 안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안보 전문가였죠. 박 대령, 준비됐나요? 오늘 청문회는 쉽지 않을 거예요. 엘리자베트는 유럽 방위청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전문가로 최근 독립 컨설턴트로 전향했습니다. 그녀는 K의 잠재력을 한눈에 알아봤고 저에게 은밀한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강조해야 할 것은 세 가지예요. 첫째, K의 현지화 생산 가능성. 둘째, 미국 무기 시스템과의 호환성. 셋째,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이죠. 그녀의 조언은 항상 정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리자베트.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곳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럽은 이제 변화가 필요해요. 너무 오랫동안 미국에 의존해왔거든요. K는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고 청문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3시간에 걸친 치열한 질의응답 끝에 저는 K의 우수성을 성공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특히 미국 측 주장과 달리 K는 나토 표준과 완벽한 호환성을 갖추고 있으며 유럽 현지 생산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청문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호텔로 돌아오니 한 통의 익명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K를 유럽에서 철수시키지 않으면 당신과 한국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누구의 협박일까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움켜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협박을 무시해야 할지, 본국에 보고해야 할지 갈등이 되었습니다. 잠시 생각한 끝에 엘리자베트에게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지 조언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K의 유럽 시장 진출을 극렬히 반대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윌슨. 그는 젊은 시절 한미연합훈련에서 저와 깊은 인연을 맺었던 미군 고위 장교였습니다. 당시 우리는 서로의 군인 정신에 깊이 공감하며 끈끈한 우정을 쌓았었죠. 그러나 지금 그는 미국 국방부에서 유럽 안보 담당 부차관보로 일하며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K의 유럽 진출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의 어느 조용한 카페. 제임스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15년 만의 재회였지만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철준, 왜 이러는 건가? 우리는 친구 아니었나? 제임스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반즈워스 캠프에서 함께 훈련받던 시절, 제가 진흙탕에 빠졌을 때 손을 내밀어 구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제임스,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야. 우리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을 뿐이지. 제임스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K가 유럽에 진출하면 미국의 방산 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돼.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안보 문제야. 나는 그걸 막아야만 해.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따뜻했던 우정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임스, 유럽은 이제 변화하고 있어. 그들은 더 이상 단일 국가의 안보를 의존하길 원치 않아. 다양한 선택지를 원하지. KE는 그저 그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야. 제임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준, 당신은 미국의 결의를 과소평가하고 있어. 우리는 유럽 방위 산업에서 우리의 자리를 절대 내주지 않을 거야.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우정은 이미 국익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헤어질 때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만간 KE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날 거야. 그땐 너도 어쩔 수 없게 될 걸세.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가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카페를 나오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15년 지기 친구와의 이별이 아니라 이제 적이 되어버린 사람과의 만남 후 느껴지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김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미국이 구체적인 방위 공작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원장의 목소리도 침통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일이요. 하지만 우리는 물러설 수 없소. 다음 주에 있을 폴란드 시연회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소. 거기서 KE의 진가를 증명해야 하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의 밤하늘은 유독 어두워 보였습니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유럽의 광활한 훈련장에서 KE 흑표 전차의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굉음과 함께 쏜살같이 질주하는 KE의 모습은 지켜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폴란드군 최고위 장성들과 유럽 각국에서 온 군사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KE는 그 어떤 지형에서도 압도적인 기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고 험준한 지형을 마치 야생의 흑표처럼 거침없이 헤쳐나가는 KE의 모습은 그 자체로 압도적인 힘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KE의 자동장전 시스템, 능동 방어 체계, 첨단 화력 통제 시스템은 관람객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폴란드 육군 참모총장 안드레이 코발스키는 KE의 성능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라면 러시아의 어떤 전차와 맞붙어도 승리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저는 자신감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KE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현대전의 모든 요소를 고려한 통합 전투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붉은 경고등이 KE의 내부에서 번쩍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통신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게 제임스가 말한 치명적인 약점일까요? 미국의 사보타주의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관제탑에서는 각국의 군 관계자들이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박 대령, 뭐가 문제인가? 폴란드 방위사업청장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손이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일시적인 시스템 오류로 보입니다. 곧 해결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테스트 중단은 KE의 치명적인 약점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급히 기술팀을 소집했습니다. 젊은 여성 엔지니어 박지원이 두려움 없이 나섰습니다.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박지원은 현장 파견된 우리 팀의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로 미국 MIT에서 컴퓨터 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인재였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KE의 통신 시스템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그녀의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군 관계자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관제탑에서는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며 시연을 중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박지원이 소리쳤습니다. 대령님,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우리 시스템에 악성 코드를 심어놓았어요. 외부에서 원격으로 통신 시스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의도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제임스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해결할 수 있나? 박지원은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분만 주세요. 역추적해서 차단하겠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우리에겐 단 10분의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관제탑에서는 이미 시연 중단을 선언하려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손을 들어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폴란드 장성 코발스키가 고개를 끄덕이며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5분입니다, 박 대령.
저는 다시 박지원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대령님. 이 해킹 신호는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오고 있어요. 저는 그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제임스였군요. 그때 박지원이 외쳤습니다. 차단 완료. 시스템 정상화 시작됩니다.